한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농축산물이 뭐 개방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백악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공식 오피셜 사이트에 그냥 박아놨단 말이야. 미국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한국이 거짓말할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영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런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내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주변에서도 이제 경제나 정치나 사회 이쪽 관심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아니 요새 도대체 미국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왜 이렇게 관세를 부여를 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나는 그냥 이런 거를 딱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쌓여왔던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한 어떤 강력한 수단으로 지금 이 관세 협정을 보고 있거든. 기존의 수출입을 거래를 하고 있고 무역 협정을 맺어왔던 큰 나라 위주로 결국은 통행료를 내라, 통행료를 더 올려서 내라 라는 기조를 주장을 하면서 자본의 흡수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번에 관세 협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호 관세, 그러니까 관세를 어느 숫자를 조금 공격적인 숫자를 던져놓고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이제 본인한테 집중하게끔 한 다음에, 그래서 25에서 그러면 너네들이 어떻게 이 관세를 낮추려고 어떤 노력을 할 거냐라는 그 어떤 심리 상태와 그런 컨디션을 레버리지로 여기고 한 거지. 압박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압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관세 협약이 된 나라들이랑은 모두 대미 투자, 없었던 대미 투자를 끌어냈다, 이 부분인 거지.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기존의 이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이 미국,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이 지구를 지키는 어떤 국가의 리더지. 그렇지만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미국의 어떤 이 상대적 그 국가로서의 모습보다는 절대적으로 본인들 위주로 자국 중심으로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게 사실은 기저에 깔려 있고, 결국은 본질은 이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을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게 이 관세 무역 협정의 가장 큰 본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표면적으로 큰 꼭지는 이제 합의를 봤는데 뭐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무역 협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협정이라는 그 기본 대전제는 상호 간의 이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한쪽만 이득을 보고 한쪽만 뭐 불이익을 봐서 피해를 무작정 일방적으로 입다거나, 그건 협정이 아니지. 그거는 협정이 아니지. 그거는 협정이 아니라 그냥 거의 뭐 통보? 물론 국력에 따라서 그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비등비등하고 대등한 상황에서 어떤 협정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오는 우리 뭐 대미 무역 협정이 잘 됐다 또는 뭐 괜찮았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그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이제 관세 협정이 된 나라들이랑 동일하게 관세 협정이 됐다. 우리 결국 그래서 15%로 지금 협의가 됐지. 그럼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들을 많이 해. 자동차 관세, 우리가 자동차 철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의 거의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에 한해서 얘기를 해줄게. EU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할 때 기본 관세가 원래는 2.5%였단 말이야.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이미 기존 관세가 2.5%가 있었고, 대한민국은 뭐야? 한미 FTA가 체결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원래 무관세였단 말이야. 무관세였는데 이번에 이제 15%로 관세가 올라갔고, 일본이랑 EU는 2.5%였는데 15%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EU하고 일본하고 같이 15%가 됐다고 해서 우리도 15% 선방했으니까 우리 잘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큰 의문점을 갖는다는 거지. 굳이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자면
그 두 나라가 15%라고 하면 우리는 최소 12.5% 최소 또는 뭐 10%이 정도가 됐었어야 그나마 이제 숫자적으로 들이밀었을 때 이 정도면은 선방을 잘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지. 그 협약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일본도 5천억 규모의 투자를 했지만 우리도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했죠. 그런 것도 이번 관세 협약의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EU는 정말 수십 개 국가들이 연합되어 있는 이제 공동체란 말이야. 근데 EU의 GDP의 7%, 즉 6천억 달러를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일본 GDP의 14%, 5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투자액을 이제 받기로 했고, 한국은 한국 GDP의 20%, 그러니까 3,500억 달러에다가 LNG 가스지, 천연가스 1,000억 달러가 더 추가가 돼. 사용을 하게끔 해서 이번에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 내가 알기로 그 금액이 우리 대한민국 1년 외환 보유액의 한 80% 정도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 근데 그 금액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투자금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아. 선택권이 어쨌든 우리한테 없잖아. 사실 말도 안 되지. 뭐 25%니 말도 안 되는 건데 미국이 이러는 이유는 본인들이 그래도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제일 세니까. 나는 미국이 수입을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수출을 못 한다는 거고. 그럼 우리 손해니까 짜증나도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미국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 부분은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는 사실은 그 이면에 이 대륙 간, 그리고 또는 이 나라 간의 국력, 세금 또는 뭐 정치,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이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부분은 나는 꼭 미리 좀 전제로 깔았으면 좋겠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친미의 이 굿 얼라이언스가 강력한 이 동맹을 기저로 경제나 안보나 무역 협정을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나 정권은 절대적으로 친미적인 정책을 펼쳐 있거나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그 예로 뭐냐면 노란봉투법이라고, 그게 이제 법사위 통과가 돼서 곧 이제 국회 통과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양곡관리법도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중대재해법, 얼마 전에 또 상법 개정안이 있어서 법인세 인상도 있었고, 법인의, 그러니까 반기업법적인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중 노선을 현 정부가 타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인 거지. 관세, 그리고 정치, 경기, 사회, 안보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미국 친화적인 정권이나 권력이 이제 관세 협약이나 무역 협정을 했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트럼프는 굿 얼라이언스 국가들이지, 그러니까 좋은 국가나 동맹 국가들한테는 좀 더 우호적으로 협의를 해줬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2014년도에 쌍용 자동차 그 기업 알지? 거기에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해서 이제 생산이 중단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단이 돼서 생긴 피해액이 그때 이제 47억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노동자들에게 이제 청구를 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기업에다가 배상을 해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 노란 봉투에다가 그 이제 성금을 한 거지. 47억 원에 대한 이 피해액을 이렇게 노란 봉투에 넣어서 모아가지고 이제 유래가 된 게 노란 봉투법이라는 게 있어. 근데 노란 봉투법은 뭐냐면 정당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있겠지. 그런 결과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이 청구가 금지가 돼 있어. 그리고 피해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법원에서 제한을 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정해서 뭐 판단을 내리게끔,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긴 한데, 이제 파업을 하든 뭐 마음에 안 든다, 내 이 복지가 마음에 안 든다, 뭐 급여가 마음에 안 든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생산이 중단이 되지. 그럼 그거에 따른 손실이나 이런 피해액을 기업에서는 고스란히 안게 되는 법안이야. 근데 그게 지금 얼마 전에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지금 이제 국회에 상정이 돼서 곧 통과 예정이라고 난 알고 있거든. 자, 이 노란 봉투법이 어디서 이제 뭐가 연관이 있냐면 대미 일본 투자액이 얼마라고 했지? 5천억 달러라고 했잖아. 그런데 일본의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를 하면서 단번에 일본에서 이제 미국에 철강 수출을 하잖아? 관세 있어 없어? 미국 기업이니까 무관세로 된 거야. 지금 상호관세 50%씩 붙어 있는데 철강은 미국에서 맘 놓고 법인세 없이 철을 만들면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일본이 US 스틸을 인수하면서 단번에 세 번째 랭킹까지 올라가는 이제 수준이 된 거지. 그리고 이제 US 스틸과 관련된 협력업체 건설사도 있을 거고 뭐 조선업도 있을 거고 철이 들어가는 모든 이 네트워크를 일본이 투자를 해서 이걸 다 인수해서 활용을 한다는 거지. 그런 모든 인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레버리지를 해서 쭉쭉쭉 대미 투자가 훨씬 더 이제 성장을 할 거라는 거지. 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조선업을 탐내. 근데 지금 트럼프의 현재 이 스탠스는 너네 친미하고 반중을 하는 전제로는 내가 너네들의 조선업에 협력을 구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조선업 너한테 협력을 안 구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오로지 국익만 생각을 하면 무조건 조선업을 자본 투자를 하면서 우리도 조선업으로 미국에서 수출 무관세로 법인세 혜택 받으면서 미국에서 활동을 해야 돼. 일본처럼.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랑 조선업을 협력을 한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 정부가 미국이랑 열심히 뭐 예를 들어 국익을 위해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관세 협정을 했다고 쳐. 근데 배를 만들고 미국에다 만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구조물을 만들어서 또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조선을 만들다가 툭하면 뭐 시위하고 툭하면 파업하고 툭하면 뭐 그냥 노조들 모여가지고 집단 강성으로 회사 사측과 막 계속 싸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란 봉투법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문제를 툭하면 얘기를 하고 파업을 요청하는데 기업에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나 배를 만드는 과정이 중간에 중지가 되면 생산 단가 올라가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나 이런 급여들이 계속해서 조정이 될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완성품이 특정 시기까지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계속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지연 손해배상이 또 생긴다는 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기업법적인 이런 법안이 국내에서는 발의가 돼서 이렇게 이제 기업의 어떤 발목을 딱 잡아버리면 조선업이나 우리가 국가 대 국가로 제조업을 수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할 수 있냐는 거야. 나는 이런 법안들이 굉장히 이런 무역 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큰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 뭐 얼마 전에 또 트럼프 침해했다라는 기사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보면은 트럼프가 침해니까, 트럼프가 이상하니까 우리나라한테만 이상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왜 트럼프는 한국한테 지금 이렇게 무지막지한 협약과 어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을 할까? 나는 그 관점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농축산물이 뭐 개방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백악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공식 오피셜 사이트에 그냥 박아놨단 말이야. Rice and autos, etc. 이렇게. 미국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한국이 거짓말할 수도 있어. 아니, 한 나라의 관료들이 상호관세를 협약을 하려고 가서 만났는데 협약하고 나와서 미국하고 이렇게 말이 다른 건 난 처음이야. 처음 봤어. 아니, 대미 투자도 여기는 재정적자 메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재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만 찾아봐도 이제 양쪽 해석이 다르다는 게 나오거든. 적어도 이제 다르게 보는 뉘앙스의 기사들이나 보도 자료도 분명히 있는데 상호 관세 결과 뭐 이렇게만 치면은 싹 다 그냥 방어했다라고만 나오니까 트럼프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조차도 없으니까 이제 그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했어. 나도 이번에 기사를 찾아보면서. 그다음에 모든 관세 협약에 대한 절차는 현재 구두로 이제 합의가 된 거지. 무역 협정이 구두로 협의된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서면 협의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서면 협의가 됐을 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밝혀지겠지. 서류가 공개가 될 테니까. 근데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그때 나올 거고 30, 40대들이 한참 돈을 벌고 있는 주체가 되는 이 시국에서 나는 과연 이 관세 협약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정말 빨리 좋게 가든 좋지 않게 가든 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해. 한번 지켜봅시다. 잘 되길 진심으로 학습을 해봅시다.